나이가 들수록 음식 하나를 고를 때도 마음이 한 번 더 멈칫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몸에 좋다고 하면 망설임 없이 먹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좋은 음식이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강황도 그렇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항암 효과가 있다, 염증을 가라앉힌다, 혈관에도 좋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먹고 나면 몸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충북 제천에 사는 66세 김정우입니다. 작년부터 관절이 뻐근해져서 강황가루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좋았는데 며칠 지나고부터 속이 타는 느낌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식사하고 나면 배 안쪽이 뜨겁게 쑤시는 통증이 생기더니 밤에는 그 통증 때문에 잠이 들고 깨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때는 강황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몸에 좋다는 이야기만 들었으니 설마 나에게는 안 맞는 음식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부산 기장에 사는 71세 박정임입니다. 저는 수면이 예민한 편이라 늘 잠이 얕게 들곤 합니다. 어느 날 강황이 몸에 좋다는 방송을 보고 저녁에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날 밤 머리가 잠들지 않는 것처럼 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은 감기는데 마음은 계속 깨어있는 것 같고 새벽이 깊어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이틀, 사흘 반복하다 보니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도리어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시작했는데 정작 내 몸은 다른 신호를 보내오는 순간들, 그 신호가 처음엔 작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더 진해지고 그제야 이게 나에게 맞지 않는 건가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강황은 분명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특히 강황처럼 효과가 강한 음식은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좋음과 부담이 크게 갈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을 짚어보려 합니다. 강황이 왜 몸에 좋은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이 보낸 작은 신호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시고요. 강황이 몸에 좋다는 말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강황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긴 이야기와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강황은 카레의 노란빛을 만들어내는 뿌리 식물입니다.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이라 겉모습과 향이 생강을 떠올리게 하지만 속을 가르면 진한 황금빛이 퍼져 나옵니다. 예전에는 이 색이 신기해 약재로 쓰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속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식재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카레를 만들 때 풍기는 노란빛과 은은한 향은 사실 강황이 가진 자연스러운 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울금과 강황은 이름도 비슷하고 색도 같아 보여 같은 식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식물은 기원 자체가 다르고 자라는 방식과 쓰임도 조금씩 다릅니다. 강황은 줄기뿌리 형태로 길게 뻗어 자라고 울금은 덩이 뿌리처럼 둥근 형태로 자랍니다. 둘 다 노란빛을 내지만 태생이 달라 성질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강황이 편안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울금이 더 잘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황의 진짜 힘은 그 속에 담긴 커큐민이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커큐민은 인체 안에서 마치 조용한 청소부처럼 움직입니다. 염증이 생긴 곳에서는 그 불씨를 가라앉히고 혈관 속에서 붙어있던 작은 찌꺼기들을 정리하며 몸 안의 흐름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젊을 때는 이런 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몸의 속도가 느려지고 작아 보이는 염증도 쉽게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강황 같은 식재료는 몸의 속도를 다시 부드럽게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커큐민은 암세포가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가 자리를 잡으려 할 때
그 주위에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그 덕분에 몸은 불필요한 세포가 자라지 않도록 더 편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용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데 우리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정리하는 힘보다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황이 시니어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혈관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도 강황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혈류가 고르게 흐르면 어깨나 허리에 쌓인 굳은 통증도 조금씩 풀리며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강황이 생강과 식물임을 떠올리면 이 따뜻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식사 하나에도 반응이 크게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강황처럼 따뜻한 힘을 가진 식재료는 몸이 하루를 지나가는 흐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과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안쪽 흐름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황은 단순히 색을 내는 향신료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몸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편안해지도록 돕는 식재료입니다. 이것이 강황이 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강황도 모든 몸이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강황의 장점이 순식간에 불편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강황을 조심해야 하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강황이 몸에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도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불씨처럼 부담이 되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몇몇 분들은 강황을 섭취하면 몸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불편함을 알려옵니다. 그 신호를 제때 알아채지 못하면 몸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일상의 작은 움직임에도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속이 약하거나 궤양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강황의 따뜻한 성질은 안쪽 점막이 예민해져 있을 때 부드럽게 스며들지 못하고 마치 작은 자극이 불씨를 만나는 것처럼 화끈한 통증으로 번져 나가기도 합니다. 식후에 명치가 타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속이 쓰리면서 안쪽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분들은 그 작은 변화가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소화가 더디고 힘이 빠지는 날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임산부 역시 강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강황은 몸의 흐름을 따뜻하게 움직여주는 힘이 있어 평소에는 이 점이 장점이 되지만 임신 중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몸 안의 혈류가 과하게 움직이면 자궁이 민감해지고 작은 수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안정기에 들어서지 않은 임산부는 아무렇지 않게 마신 한 잔의 강황차가 몸속에서는 큰 부담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음식 속의 작은 양은 괜찮지만 가루나 환약처럼 농축된 형태는 몸이 견디지 못하는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밤잠이 예민한 분들입니다. 강황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약한 각성 작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몸을 가볍게 하는 힘이 되지만 밤에는 이 미세한 각성이 잠으로 내려가는 흐름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잠이 들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몸이 살짝 깨어나는 느낌, 생각이 잔잔하게 이어지면서 잠이 다시 멀어지는 순간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고 스스로를 탓하지만 사실은 강황의 각성 신호를 몸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몸이 빠르게 움직이거나 자극을 받는 순간을 견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속이 약한 분들은 미세한 자극에도 통증이 번지고 임산부는 몸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잠이 예민한 분들은 작은 깨움에도 잠의 흐름이 흔들립니다. 강황의 따뜻함과 활성 힘이 이분들에게는 도움보다 부담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견디기 어려운 순간은 거창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은 따가움, 알 수 없는 답답함, 가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미묘한 열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집중이 풀리지 않는 느낌,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바로 몸이 지금은 부담스러워하고 건네는 말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강황은 금세 피로의 원인이 되고
일상의 균형을 흔드는 작은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몸에서는 강황이 조심해야 할 식재료로 바뀌는 것입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시작하기보다는 나의 몸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천천히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몸의 특성을 이해하면 강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습관을 고치면 좋은지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강황을 둘러싼 가장 흔한 실수는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을 챙기는 일이 더 중요해지고 식재료 하나도 작게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 강황처럼 좋은 평판을 가진 식재료는 어느 순간 많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는 생각으로 바뀌곤 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게 밀어붙일수록 더 민감해지고 좋은 것도 넘치면 오히려 몸 안의 균형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또 하나의 실수는 공복에 강황을 바로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속이 비어 있을 때 들어오는 강황은 몸에서 한층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부드럽게 따뜻함이 퍼지기보다 안쪽에서 쿡 찌르는 듯한 자극으로 변하기도 하고 속쓰림이 잔잔한 파도처럼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속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공복 섭취는 작은 불편을 큰 통증으로 키우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를 놓치면 강황이 문제인지 내 컨디션이 문제인지 헷갈리기 쉬운 날들이 이어집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식품이 워낙 다양해져 환이나 가루, 정제 같은 형태로 강황이 포함된 제품이 많습니다. 성분표를 자세히 읽지 않으면 내가 매일 먹는 보충제 안에 강황이 들어있는지조차 모른 채 여러 경로로 중복 섭취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과해지면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평소보다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식사 후 피로가 유난히 몰려오는 날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음식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강황이 너무 자주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카레를 먹으면 강황을 먹은 것과 같겠지. 이런 오해도 자주 등장합니다. 카레 속의 강황은 향신료 여러 개와 섞여 있고 양도 매우 적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강황은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완만하고 충분히 부드럽게 희석된 형태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강황을 약으로 받아들이고 가루나 환약처럼 농축된 형태가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속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몸은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자극에 금세 피로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이런 습관들은 모두 좋은 식재료를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 문제로 바뀝니다. 몸은 작은 변화를 꾸준히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갑자기 쏟아지는 변화에는 쉽게 흔들립니다. 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들어오면 힘이 되지만 급하게 혹은 자주 들어오면 몸은 혼란을 느끼고 작은 불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식후에 배가 더부룩하거나 잠들기 전에 머리가 지나치게 또렷해지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평소보다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강황을 과하게 먹고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었는지 차분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은 오해와 습관을 바로잡게 되면 강황은 부담이 아니라 몸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식재료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천천히 들어오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 몸이 어느 정도까지는 편안해하는지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가 강황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첫걸음입니다. 강황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어 마음이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하나의 기준으로 모입니다. 강황을 어떻게 먹어야 내 몸이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 단순한 원칙입니다. 몸에 들어오는 강황은 양보다 방식이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양이라도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몸속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식 속에 녹아든 강황은 여러 재료와 함께 부드럽게 풀리며 천천히 몸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강황은 자극 없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가루나 환약처럼 농축된 형태의 강황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부드럽게 풀리지 않고 몸속으로 곧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몸은 준비할 틈 없이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속이 약한 분은 그 순간 뜨거운 통증으로 반응하고 잠이 예민한 분은 작게 일어난 각성이 밤의 흐름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임산부에게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몸 안쪽 깊은 곳까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결국 속도의 문제입니다. 천천히 들어오면 몸은 스스로 조절할 시간을 가지지만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조절이 늦어지고 부담이 커집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흐름을 넘는 순간 작은 불편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강황을 선택할 때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강황은 음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카레처럼 여러 재료와 함께 끓여진 강황은 자극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며 몸의 흐름을 조금씩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이 느린 스며듦이 바로 몸이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몸이 예민하게 반응했던 분들은 농축된 형태를 잠시 쉬어주고 음식으로만 천천히 섭취하며 몸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이 부담스러워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떤 흐름을 편안해하는지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국 시니어에게 필요한 기준은 아주 간단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만 섭취한다. 이 기준만 기억하면 강황은 위험한 식재료가 아니라 몸의 흐름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조용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이 원칙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강황을 활용하면 좋은지 하루의 루틴 속에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은 몸이 가장 천천히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강황이 부담 없이 들어오려면 먼저 속을 부드럽게 데워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위장에 바로 자극을 주기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두 모금으로 안쪽을 깨워주고 가벼운 아침 식사 뒤 음식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강황을 작게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몸은 강황을 자극이 아닌 은은한 따뜻함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점심을 마친 뒤에는 잠시 자세를 바꿔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식탁에서 바로 의자로 옮겨 앉기보다 천천히 걸음을 두세 번 옮겨 속이 편안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 강황이 들어왔을 때 속도 조절을 담당해 주어 식사 후에 느닷없는 답답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후는 몸이 가장 쉽게 허기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생각만으로 강황차나 강황 음료를 찾지만 그 전에 한번 숨을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텅 빈 속에 바로 뭔가를 채우기보다 따뜻한 차나 물로 먼저 빈 공간을 눌러주면 몸은 덜 예민해지고 필요 이상의 각성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이 작은 템포 조절만으로도 머리가 갑자기 또렷해지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면 몸은 하루의 움직임을 마무리할 준비를 합니다. 이 시간대는 강황이 가장 자극으로 작용하기 쉬운 때이기에 음식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양 정도로만 가볍게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 씹어 삼키는 느린 움직임은 강황이 몸속에 부드럽게 스며들도록 도와 밤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루를 천천히 이어가다 보면 몸은 4가지 변화를 스스로 보여줍니다. 식사 뒤 갑작스러운 피로가 줄고 속이 쌓인 듯 무겁던 날에도 부드러운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밤에는 누웠을 때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으며 생각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머리가 평소보다 가볍고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하루가 흘렀다는 신호입니다. 강황을 잘 활용하고 싶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몸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순간들, 그때마다 스스로를 탓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뭘 잘못 먹은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달라진다는 뜻이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든 누군가에게는 가볍고
누군가에게는 깊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강황이 나에게 조금 힘들게 느껴졌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가 그만큼 세심하고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몸은 늘 말을 아끼지만 맞지 않는 순간에는 가장 솔직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길은 한층 가까워집니다. 강황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식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입맛이 바뀌듯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도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변합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불안은 서서히 잦아들고 음식은 다시 편안함의 일부가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자신의 몸을 잘 돌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으신 작은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되고 정답을 서둘러 찾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길은 언제나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흘러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내 나이 정보통이 응원합니다.